냉혹한 유기 500억 유산과 10만 원의 눈물 비정한 유기 30년의 헌신을 폐가에 던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강원도 산골 차가운 안개가 사너리를 휘감는 이른 아침 고급 수입차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깊숙이 올라갔습니다. 운전석에 한석우 42세. 그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핸들을 거칠게 돌리며 조수석의 노인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미자 72세. 3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내장을 손질하고 식당 화장실을 닦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인입니다. 그녀의 손등엔 칼에 베인 흉터가 수십 개, 손가락 마디는 관절염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에휴, 정말 이 산길이 언제 끝나는 거야. 어머니,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거의 다 왔어요. 서구야, 정말 여기가 요양원이 맞니? 주변에 집 하나 안 보이는데 나는 그냥 내 집 베란다 한 칸만 있어도. 서구는 핸들을 쾅 쳤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런 산속 요양원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 집은요? 처제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애인데 어머니 보고 기절초풍할걸요? 냄새나고 기침하는 노인네 집에 있으면 우리 애들 정서 발달에 안 좋대요. 전문가가 그러던데요.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갈길이 시작되더니 마침내 녹슨 철조망과 무너진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폐교가 된 예쁜교 건물. 지붕엔 구멍이 뚫려 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서구는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어머니의 짐은 딱 하나, 30년 묵은 보따리였습니다. 그 옆엔 서구의 골프백, 명품 가방들, 와인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서구는 어머니의 보따리를 거칠게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먼지가 흙바닥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요. 일주일만 계세요. 제가 진급심사 끝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미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교의 참혹한 모습, 깨진 출입문, 무너진 계단,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것 같은 폐가였습니다. 서구야, 여기가 무슨 요양원이야?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 서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엄마가 고칠게. 제발 데려가줘. 미자는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서구는 짜증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지금 부장 승진 앞두고 있다고요. 처남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 집안 모임에 어머니 같은 분 데려가면 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처가에서 얼마나 절 무시하는지 아세요? 시골 출신이라고. 어머니가 나타나면 전 정말 끝이에요. 서구야, 엄마는 너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 새벽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생선 씻느라.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서구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차 트렁크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집어 보따리 위에 던졌습니다. 배터리 없으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산 아래로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기만 해봐요. 진짜 연 끊을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서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하면서 타이어가 어머니의 보따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생선 내장을 손질하며 흘렸던 눈물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몸빼바지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32년 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뒤 받은 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15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으로 강남 변두리 황무지를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미자는 그 땅이 아들의 미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흘렀습니다. 그 황무지는 이제 대기업 물류센터가 들어선 강남 핵심 상업지구, 감정가 520억 원. 하지만 미자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려울 때를 위해 아들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린 오늘부터 진짜 수업이 시작된다. 서구야. 미자는 일어나 폐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더 참혹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깨진 책상, 쥐똥이 가득한 바닥.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있던 낡은 칠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25년 전 학생들이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 미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사진첩과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 갓 태어난 서구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두 번째 장,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서구. 세 번째 장, 대학 합격증을 들고 어머니 목을 껴안으며 엄마 덕분이야라고 울던 서구. 미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30년간의 노동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993년 2월 3일 새벽시장 생선 손질 18시간 2만원. 서구 학원비. 1995년 7월 15일 아파트 계단 청소 12시간 3만원. 서구 참고서. 1998년 11월 22일 식당 설거지 15시간 손가락 베임 4만원. 서구 수학여행비. 2003년 3월 1일 남의 집 빨래 허리 삐끗 5만원. 서구 대학 등록금. 2010년 6월 30일 야간 청소 무릎 관절염 악화 8만원. 서구 결혼 축의금. 마지막 장. 2023년 11월 15일 아들에게 버림받음. 때가 없음. 아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시작. 미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에서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폐교 구석에서 오래된 양철 난로를 발견했습니다. 미자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혼자 산속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버텨왔던 그 힘으로 이번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버틸 것입니다. 한편 산을 내려온 서구의 차는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루투스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일 깔끔하게 처리했어. 이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없을 거야. 전화 너머로 아내 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우리 오빠랑 처제도 온대요. 부장 승진 축하 파티 준비했으니까 빨리 와요. 서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인생, 강남 아파트, 고급 외제차, 부장 승진, 그리고 국회의원 처남. 단 하나의 장애물, 시골 노파만 치우면 모든 게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서구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한서구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임상철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법무법인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법률 문제로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30분 내로 서울 서초동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요? 저 바쁜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전화로 간다니. 윤미자 회장님과 관련된 긴급 자산 문제입니다. 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미자 회장? 어머니의 이름. 회장?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평생 생선 장사꾼이었습니다. 무슨 회장입니까? 혹시 어머니가 폐가에서 사고라도 당한 것일까? 서구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사기꾼의 장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핸들을 꺾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10분 뒤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45분 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정도 35층 통유리 회의실. 서구는 가죽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목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건너편 책상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 임상철이 두툼한 서류철을 앞에 놓고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한서구 씨,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52평형 본인 명의로 등록된 BMW 740리 가리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빛물산법인 계좌세계.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접니다. 제가 15년간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를. 임 변호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법적 실소유주는 윤미자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회장이에요? 평생 생선이나 팔던 분이. 임 변호사는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토지 등기부등본, 면적 3,300제곱미터, 소유주 윤미자, 취득일 1991년 5월 3일, 현재 감정가 520억 원. 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장, 반포동 아파트 실제 소유주 윤미자, 매입일 2008년 3월, 서구 명의는 단순 명예대여. 세 번째 장, BMW 차량 실구매자 윤미자, 2019년 현금 구매, 명의만 서구.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임 변호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구 씨,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본인 돈으로 산 게 없습니다. 윤미자 회장님은 32년 전 남편 사망 보험금 5천만 원과 본인이 15년간 노동해서 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으로 강남 변두리 황무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 땅은 현재 52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돈으로 당신 명의의 아파트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회사를 차려주고 심지어 당신의 월급까지 매달 계좌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위 커리어는 회장님이 뒤에서 당신 처남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돈이 있었다면 왜 시장에서 생선을. 연기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인 당신이 돈의 가치를 알고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반대로 자랐죠.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어머니를 버릴 정도로 비정한 인간으로. 임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윤미자 회장님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모든 명예 대여를 즉시 회수하고 당신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 명의의 아파트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차량은 압류되었으며 법인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직도 해임되었습니다. 서류가 서구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15년간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요? 제 통장 잔고는요? 통장 잔고 2억 3천만 원. 그것도 회장님이 매달 당신 계좌에 입금해 주신 생활비의 합계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받았다고 생각한 월급은 실제로는 회장님의 자산에서 나온 돈입니다. 당신의 처남 최민호 국회의원도 이미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어머니 연락처 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당신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 변호사는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최수진 씨도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시부로 당신은 법적으로 혼자입니다. 서구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버릴 리 없어요. 최수진 씨는 한서구 씨가 무일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10분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재산이 없으니까요. 서구는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처남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꺼져 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서구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꿈이에요. 악몽이에요. 임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몽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서구 씨, 당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노숙자입니다. 서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차가 있던 자리에는 견인 트럭이 차를 싣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서구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제 차예요. 제 차라고요. 견인 기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미자 명의 차량 압류 명령서입니다. 항의는 법원에 하세요. 트럭이 떠났습니다. 서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술 취한 거 아니야?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폐가에 버리고 온 것이 불과 1시간 전이라는 사실을. 서구는 미친 듯이 길가에 세워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강원도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요? 정확한 주소가. 서구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까지 20만 원 나옵니다. 현금 있으세요? 서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10장. 하지만 현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카드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먼 데는 현금만 받습니다. 서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원도행 고속버스 3시간 후 출발. 요금 28,000원. 서구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어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정류장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부장 승진을 앞둔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서구는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깜깜한 밤,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폐교가 나타났습니다. 서구는 폐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는 어머니의 보따리가 펼쳐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서구는 미친 듯이 폐교 주변을 뒤졌습니다. 뒷산, 앞마당, 무너진 창고,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마루 한 구석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서구야, 엄마는 내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까지 엄마를 찾지 마라. 내가 정말로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엄마를 찾아라. 마이너스 엄마가. 서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얼음물 속에서 만난 어머니의 손마디. 그날 밤 서구는 폐교 마룻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했습니다. 새벽 5시 추위에 깨어났습니다. 11월의 산속은 영하 5도였습니다. 서구는 덜덜 떨며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아침 호텔 조식이었습니다. 그는 폐교를 나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 시간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슈퍼마켓 하나, 식당 하나. 서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표 사고 남은 돈은 2,000원. 슈퍼에 들어가 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남은 돈 500원.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손님, 설거지 알바할 사람 찾는데 하실래요? 1시간에 10,000원 드려요. 서구는 멈칫했습니다. 설거지? 자신이?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하겠습니다. 식당 뒤편 개수대에 쌓여있는 접시들. 서구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기름때가 가득한 접시들. 손가락에 힘을 주니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요. 그거 배상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서구는 더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이 짓물렀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3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네. 서구는 3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내장을 손질하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못하고 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구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다른 알바생 구했어요.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서구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엔 9만 원.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작은 마트, 주유소.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40대 중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돈이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거리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11월 말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모은 돈은 3,000원. 12월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서구는 추위에 떨며 파출소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세요. 서구는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다른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서구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어쩌다 여기까지. 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낡은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덮어. 오늘 밤은 영하 10도래. 고맙습니다. 서구는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이틀 전 편의점에서 주운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칼로 생선 내장을 제거하고 비늘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구야, 학원비 벌어야지. 서구야, 밥 먹여야지.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계속 일했습니다. 15시간, 20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린 서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비 더 내래. 5만 원. 어머니는 피투성이 손으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맛있는 거 먹어. 서구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생애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모든 고통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산속 폐가에 버렸다는 것을. 12월 중순 서구는 재활용 수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폐지 줍는 일 하고 싶습니다. 업체 사장은 서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리어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폐지를 실어날라요? 리어카 50만 원인데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단 손수레 끌고 해봐요. 1kg에 200원 쳐드릴게요. 서구는 낡은 손수레를 받아 거리로 나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 쓰레기장을 뒤졌습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박스,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모은 폐지 30kg, 돈 6,000원,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서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를 찾던 손, 골프채를 쥐었던 손, 이제는 폐지로 더러워진 손, 동상으로 짓무른 손,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 칼에 베인 흉터투성이 손등. 어머니는 이런 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부터 서구는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루에 40kg, 50kg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8,000원, 1만 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3평짜리 방. 하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계속 일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15시간, 18시간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18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180만 원 중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가게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지팡이를 골랐습니다. 15만 원. 너무 비쌌습니다. 서구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10만 원에 파실 수 있나요? 제 어머니 드리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은 서구의 거친 손과 낡은 옷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서구는 지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70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 10만 원만 꺼내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2년간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하루 5천 원씩 730일, 그중 10만 원. 서구는 그 10만 원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2025년 11월 15일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 35층짜리 유리건물 1층 로비에 서구가 섰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작업복.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미자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30층에서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50대 여성. 그녀는 서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서구 씨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한서구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2년 만에 보는 어머니.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회장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슬프면서도 단단한 눈빛. 서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 3미터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서구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모르고 오히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산속 폐가에 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어머니가 30년간 살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짐을 날랐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울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서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은 10만 원입니다. 제가 2년간 폐지를 주우며 번 돈의 일부입니다. 500억 원을 가진 어머니께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만큼은 제가 정직하게 어머니처럼 땀 흘려번 돈입니다. 서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새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어머니의 관절염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다만 제가 이제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원하셨던 그 아들로.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돌아 서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서구야. 서구의 몸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일어나라. 서구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폐지를 주우며 상처투성이가 된 손, 동상으로 부어오른 손. 이 손, 엄마 손이랑 똑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 얼마나 힘들었니?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3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겨우 2년. 어머니는 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였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층 회장실, 5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빌딩. 하지만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꼬깃꼬깃한 10만 원. 그것이 500억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서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서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남을 내려다봤습니다. 서구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니?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을.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 참 착한 아이였어. 엄마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엄마 생일에 편지를 써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어.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그러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다만 슬펐어. 내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서라도 다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어머니는 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넌 해냈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일어섰어. 엄마는 내가 포기하고 다시 엄마한테 빌러올 줄 알았어. 하지만 넌 견뎠어. 정직하게 일했어. 그게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구 역삼동 토지, 소유주 한서구, 이전 일자, 2025년 11월 15일. 어머니, 이건 엄마가 32년간 지켜온 땅이야. 520억 원의 가치를 가진 땅. 이제 내 거야. 서구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저에게 어떻게. 어머니는 서구의 손을 잡고 다시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넌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넌 이제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 엄마가 원한 건 부자 아들이 아니라 사람다운 아들이었어. 그리고 넌 이제 그렇게 됐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서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하지만 절대로 이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돼. 이 돈의 무게를 잊으면 안 돼. 이 돈 하나하나가 엄마의 땀과 피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폐지 줍는 노인들, 설거지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들이 바로 2년 전에 너였고 30년간의 엄마였어. 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놓인 10만 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은 엄마가 가질게. 이게 520억 원보다 훨씬 소중하니까. 어머니는 10만 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오막 위대한 재회 마이너스 비로소 완성된 사람의 이름. 그날 저녁 해성빌딩 옥상 정원. 어머니와 서구는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니? 서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처럼 일했어. 폐가에서 내려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72살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더라. 그리고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가 잘 견디고 있는지, 포기하진 않았는지.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걸 봤어. 몰래 가서 너 자는 모습을 봤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쟤 때문에.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엄마는 알았거든.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는 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항상 기억해. 너는 이제 520억 원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폐지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해.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살아.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 네. 노숙자들,
폐지 줍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육을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재단. 이름은 미자 재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구야.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직접 일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서구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엄마는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6개월 후 2026년 5월 서울역 광장 미자 재단 개소식. 수백 명의 노숙자, 폐지 줍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구가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급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을 가진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자 재단 설립자 한서구입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쓰레기처럼 여기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노숙을 했고 폐지를 주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짜 존엄은 돈이 아니라 노동에 있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께 시혜를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을 되찾아드리는 곳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어머니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7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32년 전 황무지에 뿌린 씨앗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520억 원짜리 땅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사가 끝난 후 서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어머니는 서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완벽해. 엄마가 평생 원했던 그 아들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재단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1층 로비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꼬깃꼬깃한 10만 원 지폐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520억 원보다 무거운 10만 원. 한서구가 정직한 노동으로 번 첫돈. 서구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그 10만 원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절대로 어머니의 32년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그날 밤 해성빌딩 30층 회장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보험금이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32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사람이 됐어요.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1991년 두 사람은 황무지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매 팻말이 보였습니다. 이 땅이 520억이 된 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신과 제가 흘린 땀, 그리고 우리 아들이 흘린 눈물이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짜 사람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520억 원짜리 땅 위에 세워진 해성빌딩. 하지만 그 빌딩보다 더 높은 곳에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2029년 11월 15일 미자 재단 3주년 기념식. 재단은 지난 3년간 5천 명의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만 명의 노인에게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서구는 더 이상 재단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 팀장으로 매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서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폐가가 있던 곳. 하지만 폐가는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구가 재단 기금으로 만든 감사공원. 공원 중앙에는 작은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는 노인의 동상. 그리고 그 아래 비문.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마이너스 윤미자 회장, 한서구 이사장. 어머니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서구야, 고마워. 엄마의 32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서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감사해야죠.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두 사람은 동상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520억 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람됨이라는 것을,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과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해가 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그림자는 길고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